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법문에 앞서서 입정이 있겠습니다. 죽비에 맞추어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입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분에 앞서서 잠깐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뇌경색으로 중환자실로 가다가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더라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씨하고 노무현, 문재인 사진이 그쳤어요. 그래서 내게 부처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염라대왕, 내가 아무리 내도 이 거짓말 잘하는 김대중 씨하고 내가 같이 살겠어요. 빨리 극락으로 보내시오. 그래. 염라대왕이 하는 날이 내한테 문제를 내겠습니다. 그 문제를 내보십시오. 저 평창동에 정덕사에 응점스님을 잘 합니까? 그러니까 물론 잘 알죠. 나라 운동을 같이 한 사람이다 하니까 그러면은 무조건 통까지 하고 극락세계지 보냈어요. 그 극락세계에 눈을 떠보니까 현재 정숙상 이 극락세계보다 아름답지를 못해요. 오늘 이 법당에 오신 여러분들은 앞으로 천수를 해서 49제 안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간 거라고 지금 스님은 생각합니다. 이 스님은 전에 조그마한 절인데 49주는 700만 원 받는데 앞으로 여보살님이 5, 6년 더 사면 1000만 원 내서 49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정토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 참배하는 것만으로 1000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은 저한테 주고 가십시오. 자, 오늘 본문 좀 그치게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님이 본문 도중에 제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동의하시면은 뜨거운 박수로 좀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대월청 상임법사 임기가 10월 30일 임기입니다. 그때는 우리 대월청 창립 2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제 이수법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을 이 법문에 박수를 10번을 받아야 10월 30일 날 지도법사로 재임을 시킨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정토소 올 때마다 느낀 것이 웅천 스님은 대충 보면은 못생긴 스님입니다. 뜯어보면은 잘생긴 스님이에요. 예. 그런데 이 정토사 신도들은 제일 부족한 것이 박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불교 2570년 부처님 이 땅에 오신 날을 함께 봉축하고 그 기쁨을 찬탄하기 위해서 호국 성군단 성지도당인 정토사
그리고 호국 성군단을 관장하고 계시는 은천 성국 회장이 주석하고 있는 이 정토사 법전에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봉축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 귀한 법석에 우리들은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기원전 6세기경에 북인도 가비라국의 정관왕을 아버지로 그리고 와야 부인으로 어머님으로 인연하여 이 땅에 오신 실존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불교라는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인류의 삶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신 위대한 성인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인도라는 지역적인 특성과 보편적인 삶 속에서 가비라국의 왕자로 출가 전에는 우리들은 똑같은 생활을 누리신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은 인도 가비라국의 정관왕의 외아들이라는 그분의 지위가 말해주고 있듯이 부처님은 청소년기에는 매우 윤택하고 그리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생활하였다고 그 기록은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가슴 속에 항상 떠나지 않는 하나의 큰 번민이 있었다면 그 번민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다고 하겠습니다. 삶과 죽음의 깊은 번민이 인도 가비라국의 왕으로서 보장된 모든 부귀 영화를 뒤로 하고 출가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처님은 삶과 죽음의 시작과 종과는 과연 무엇일까가 이런 문제를 갖고 부처님 29세 나이에 설산에서 6년 동안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오랜 보행길 끝에 35세 되던 해에 인도 보디가야 보리수 밑에서 4월 8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었다고 많은 초기의 경진들은 여기저기에 기록해서 우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설산에서 6년의 보행 끝에 깨달으신 부처님의 대강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 깨달은 대강의 내용은 첫째, 우리들의 삶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둘째, 우리들은 인연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연 따라 이 사바세계에 살다가 세속의 인연이 다하여 죽은 후 죽은 자가 도달하는 그 끝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모든 본질을 크게 깨달으신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 앞에 인류 최초의 불성을 깨달으신 부처라는 새로운 완전한 인격으로 탄생하시어 오늘 우리 중생들 앞에 가까이 다가오신 분들이 오늘 이 땅에 오신 부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움과 중호, 거짓과 거짓말이 가득 넘치는 염심의 물들염지 마음심답니다. 염심의 사와 세상에 부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경 가운데 최상의 경이라고 말하는 함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두었습니다. 이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 일체고하여 원생 안락정토라고 말씀해 놓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맞게 쉽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일체 모든 중생들이 첫째 고통과 괴로움에서 모두 벗어나서
둘째 실투와 묘, 그리고 자기가 제일이라는 고집과 편견이 없는 세상에서 세 번째 거짓과 거짓말, 다툼과 전쟁이 없는 원생 안락 정토에서 일체 모든 동생들이 창의롭고 살기 좋은 맑고 깨끗한 정토의 땅에서 전쟁이 없는 세상에서 화평하게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도록 하시겠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의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느 누구도 이 나라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매우 어둡고 아주 혼탁한, 지금 힘이라도 바늘 구멍만큼 없는 야당과 막강한 힘을 모두 다 갖추고 있는 거대 여당과의 심한 갈등을 통해 싸우고 있는 동안 우리들은 2022년 5월 3일, 23일 우장 세력인 테레강에 넘어 무너진 아프가니스탄처럼 이 나라에 대한 안보 불안으로 이 나라의 미래를 크게 걱정하고 있는 우리들은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스님의 말에 동의하시면은 박수로 회장님 박수 두분 받았습니다. 이런 각종 불안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입법, 사법, 행정 등을 독점하고 있는 전국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 안에서 진짜 주인처럼 전국 좌파들은 국민의 혈세로 기생충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80여 년 동안 이 땅 이 나라를 지켜온 우파인 우리들은 주인다운 주인 행세를 하지 못하고 외곽 변방으로 물려나고 가짜 전국 좌파 세력들이 주인 행사하고 있는 지금 이 나라는 8.25 해방 이후에 우리 보수들은 가장 비참한, 가장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마치 죄인처럼 살고 있다고 이 스님 생각을 솔직하게 이 시간을 통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 좌파들은 국가의 권력을 손에 잡고 국민의 혈세로 마침 자기들의 돈처럼 진시황처럼 가장 포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희하고 괴상한 현상은 우리들은 우파들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동안 공산화되어가는 길목에 있어 첫째 우리들이 아니란 생각과 둘째 무관심, 그리고 세 번째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은 되지 하나는 네 번째 삐뚤어진 비겁한 친목과 개인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이 스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섯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국가의 신의를 부리는 변절자,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나라와 동료들을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돼 있고 우리 보수들이 설 자리를 잊어버렸다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군에게 양심을 팔아먹는 두 마음을 가진 파렴치한 썩고 부패한 사람 때문이라고 이 스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스님이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내용은 적군에 매수된 썩어 부패한 배신자 때문이라고 이 스님은 이 시간에 확신을 갖고
이 스님의 평전의 생각을 정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법석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마음의 문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른들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함께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 법석에 계신 우리들은 한 번 정도는 명확하게 진단하고 사실대로 검진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 스님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그러니까 2022년 5월 4일에 취임했으니 지금으로부터 10개월 동안 이 스님의 의안으로 고여자 눈왕자입니다. 물고기의 희미한 눈으로 그리고 충안으로 벌레 축자 눈왕입니다. 벌레의 작은 눈으로 그들의 속을 내려다 보이는 스님의 암흑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첫째, 거짓과 거짓말로 권력을 침탈해서 전국을 쟁취한 현 정부는 선을 크게 넘는 사법 계획과 상품 분립이 완전히 무너진 정부라고 이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전 이 정부를 향해서 106살의 연세대 김영석 노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정부는 정치 집단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첫째, 대통령은 정가 5범이며 교육부 장관은 정가 3범이며 정무수석은 정가 3범, 행안부 장관도 정가장입니다. 정가 2범. 여기에다가 국토부, 벤처부, 보훈부, 해수부 11년 장관을 합치면 정가가 11범입니다. 지금 이들 정가자 11명은 모두 용산에서 서울 종로구 위치한 청와단 봉화역 14억 9천만을 들여서 교정시설을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제조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스님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 본가 교정시설 소장은 형무소는 소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소사장은 스스로가 정가가 제일 많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가 정가 5범이니 내가 이 제소 소장이 해야죠. 자진하고 소장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연세대 김영석 노교수는 지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연세대 병원에는 어제 아랫게 배우는데 그분의 마지막 기억은 106살까지 자기는 살아보니 많은 대통령을 겪었지만은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추한 이 정부기가 가장 정과자 집단 정부리요. 오늘 법률 용어로 말씀드리면 범죄 집단이라고 김영석 교수는 우리를 향해서 눈물 섞인 애절한 신년으로 우리를 향해 외쳐왔습니다. 세 번째, 이 내용 중요합니다. 응선 스님은 오자마자 큰 스님 오늘 법문할 때 밥감 좀 하십시오. 근데 밥감 하려고 이미 이야기합니다. 현 정부는 미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가 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소위를 확실하게 이 시간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들은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이 정부는 6.25 때 3만 7천여 명의 고귀한 생명을 바친 미국을 더 이상 동맹국으로 생각하지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들의 거짓과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들은 우물거리는 사이에 좌파 정권에 묵시적으로 침묵하는 사이에 북한과 중국은 반미 깃발 아래 이들은 함께 뭉쳐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꼭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날의 기생충 생각하는 좌파들은 그들의 어른인 김대중 술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첫째, 정부와 여당은 반미 세력인 미 문화원 사건을 주도한 사람을 국무총리로 중요한 자리에 앉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정부는 범죄자가 내 편이면은 함께 동행 공산당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이 대서강 방화를 시켰던 사람을 정청래입니다. 보기도 쉽습니다. 정말로 저거 심리학자 무림과 선생님 제보기 싫은 사람 두 사람 뽑힙니까? 두 사람 뽑으면 한 사람은 정청래요, 한 사람은 추미애라고. 이름도 추미애. 이 정청래를 당대표로 보유한 반미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현 정부는 중국의 눈치를 살피면서 미국과 중국의 양다리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리는 힘 있는 오른쪽 다리는 중국에, 힘없는 왼쪽 다리에 미국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많은 군사학자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가 중국이 더욱더 위험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에 더 나가서서 문재인 바깥 한 말리 더 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은 틀림없는 별개입니다. 이 정동영은 북한에서 임명한 통일부 장관처럼 지난 18일에 발간한 통일부에서 공인한 통일백서 212페이지에 되는 그 백서를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남북한의 두 개의 정부를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미 작전권 미국으로부터 전시 지휘권을 내년 10월에 받는다고 명확하게 그 백서에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더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앵구소처럼 복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 관계가 이상하게 냉기류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미국과 한국에 큰 균열이 생겼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요 대목에 박수를 쳐야 합니다. 우리들은 겨울이 지나 나무가지마다 나무잎이 푸르게 물이 들면은 따뜻한 봄이 오는 줄 알고 있고, 산천 여기저기 나무잎이 붉게 땅큰 물이 들면은 가을이 오고 있는 줄 알고 있듯이 전 정부 색깔을 보고 이 정권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 목적을 두고 그들의 마음대로 지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들은 그들의 속마음을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세계는 많은 독재자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사람에는 소리라는 국택자로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로 하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히틀러는 부정선거로 히틀러가 독재자가 되는 날부터 세계는 이때부터 수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탈린은 숙청으로 독재자가 되었고 오랫동안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독재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계신 우리들은 수치로, 물론 정부 좌파 세력들은 긍지와 신임을 갖지만은 정가 오보금 피해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최초예요. 한 발 더 나가져서 유엔 가입한 195 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유일한 나라는 사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정가 오범인데 정가장을 모신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세금을 바치고 있다는 그것만 해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가야 할 것은 이 내용은 중요합니다. 피와 땀으로 75년 동안 한강로보다 그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이 땅, 이 나라를 지킨 이 나라의 보수가 언제부터 이 나라에서 설 자리를 잊어버렸는지 그것을 이 시간 꼭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골청 지도 스님에는 들을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역사 뒤편에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지난 아픈 역사, 슬픈 역사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 스님은 어져내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 앞에 등을 박히는 참뜻입니다. 다시면은 병된 우리 마음의 등을 박히는 참뜻입니다. 이 스님은 우리들의 보수가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그때 그 시기는 이건 중요한 대목입니다. 18대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때부터 믿었던 차고들의 두 마음을 가진 변질자, 배신자 때라고 흘러간 그 역사는 우리들한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 큰 형님이요 자장인 김무성 의원인 배신자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의 고뇌와 천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인 유승민 의원의 변질자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의 특공인 신의를 부리고 적군과 야반인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주호영 의원입니다. 주호영 의원은 그 당시 대통령 특보로서 정부 특보로서 대통령의 입이요 귀가 될 그 사람이 정부 특보로서 그들의 거짓과 거짓말에 속아서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시각장애자를 만든 사람이 주호영 의원입니다. 저는 주호영 의원을 잘 압니다. 저는 김천 직지사 스님입니다. 주호영 의원 상주 대구 계실 때 곡차를 가르치신 분이 그분입니다. 그 집안 잘 압니다. 이런 점잖은 어른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장애를 만든 사람이 주호영 의원입니다. 여기서 한 사람 더 말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권영세 의원입니다. 이 사람은 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중국 대사가 됩니다. 하기 힘드는 사람을 박근혜니 그 사람이 보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쁜 놈이 있습니다.
근성동 의원입니다. 그 당시 탄핵 송축위원장으로 이들의 변제작들을 우리는 용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김무성, 유승민, 주혼영, 군수의 이 비겁한 성적자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보수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담아서서 전송해야 됐습니다. 저는 국군에서 군쟁장으로 20년 동안 생활할 때 저희들의 선비들한테 이렇게 배웠습니다. 믿었던 동지의 칼에, 믿었던 동지의 비수의 상처는 그 상처는 치욕이요 굴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적군의 칼에 맞는 것은 영광이라고 이스님은 배웠습니다. 이 5사람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5산 땅으로 우리 보수들이 설 자리를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막 기독교 신자가 계시는 줄 압니다. 저는 저한테 기독교 성서를 가르치신 유명한 목사였는데 지금 현재 압구정에는 강릉교회 김성동 목사님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첫 부인들이 공군사관학교 근무할 때 그때 목사는 김성동 목사, 신부는 이호상의 아들 이문희 신부가 저한테 같이 신부입니다. 그때 김성동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를 팔아버리는 가룟 누다가 있다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성경을 몇 절 있습니까? 물어봤으니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누다가 유대 제사장한테 은양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다고 합니다. 나는 깜짝 놀랍니다. 이 대목이 마침 김유석, 김무성, 유승민, 주호영, 권영세, 권성동 의원이니 박근혜 대통령을 마침 팔하고 넘겨갔던 것이 뭐가 들리겠습니까? 예. 그 후에 내게 김선동 목사님 아들님이 또 아들이 4분인데요. 그분이 나한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울 때 예수진 12제자를 할 때 예수님을 배반하는 바로 누다가 제자를 몇 번째 세울까고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곳에는 제자를 뺀 흔적도 있고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제자 마지막 제자로 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성서학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변전한 가룟유대에 대한 무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이 보수의 투발을 남쳐버리는 김무성, 유승민, 주호영, 권영세, 권성도 이거는 다시 생각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예, 이 사람을 살려두면은 우리는 한나라당에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말로 한나라당을 얼마나 아끼지 않습니까? 이 한나라당 이윤수 피 속에 이 사람의 피가 흐른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한동훈이 변전을 가만두시겠습니까? 그 한 사람의 변실이가 오늘의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누다 같은 제자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사촌 동생인 대바탈타랍니다.
이 사촌 동생인 개발자파가 부처님의 교단을 시기해서 부처님을 죽이려 해서 코끼리를 일주일간 배를 굶기고 빈속에 코끼리한테 일주일을 이겼답니다. 코끼리가 술을 먹고 취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요. 마침 부처님 오는 길목에 코끼리를 내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일 가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정말 이제 우리 한나라당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져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종북 좌파가 두 마음만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돈으로 호화롭게 생각하고 속마음으로는 북한 김정일을 사랑하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저 중국의 시진핑을 짝타라고 있는 것이 종북 좌파 소리입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뜻이 모르지요. 예, 엄청 세련돼 바꿔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첫째, 우선 북한 김정은과 함께한다는 것이고, 둘째, 중국의 시진핑과 더불어 한다는 뜻이 더불어민주당의 뜻입니다. 맞습니다. 더불어봐.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18일 날 통일고대에서 통일백서를 냈고 북한의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한테 정동영이는 친척을 받았습니다. 옛날에는 문재인은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김여정이한테 살면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들었지 여기도 앉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동영이는 살면 소대가리라는 소리를 배시도록 어떤 칭찬을 들었느냐. 정말 이 제명은 정동영을 통일군 장관을 잘 임명했다고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요 대목입니다. 그리고 25년생에 북한의 여자 축구단이 오는데 지금도 아니고 나라 돈으로 3억을 줬다는 신문을 통해서 됐죠. 네. 이런 놈을 가지고 청장리 병식원 원장은 미친 겁니다. 이런 놈을 보고 양주동 국어 사진에 보면은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낸 시간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은 응전 스님 말대시로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넘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조산화입니다. 제조산화, 다시 제자와 지을 조자 산화. 산화라는 대한민국의 이 땅과 이 나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는 동안 너무 슬프고 붉게 볼밭 터진 붉은 악취가 나는 이 나라를 다시 우리 손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약속을 부처님한테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면으로 발알동자 볼견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나라는 그들이 깊이 숨겨져 있는 어마어마한 계획들을 우리는 정경으로 바로 빨리 알아차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부처님 오신 이 나라를 따라서 제가 오면서 저 다방에 들렀는데 다방에 차를 하나 먹으니까 차값이 굉장히 떴다보다 더 비싸더만은 6,000원이더만은 그렇게 그 사모님한테 보니까 정법사 우전선님 압니까? 안다고 그래.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얼굴이 시큼하고 못생긴 스님 말이죠. 당신이 가만히 뜯어갑니까? 가만히 안 보지. 그 사람이 성격이 급하니까 뜯어볼 시간도 없습니다. 묻고 바로 나갑니다. 그리고
응전 스님이 그 아줌마에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스님 보면은 고집이 너무 센데요. 정말로 정특사 신도님 응전 스님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 평창도에 응전 스님이 저래 인기 있는 거 보니까 평창도 구청장 나오면 당선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할 말씀 그 말이 아니라 응전 스님 두 마음 갖지 마시오. 후국 서군단 대장으로 보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국민에 이렇게 주십시오. 이거 주장 이거 다 내가 아파 보니까 이거 다 안다. 나는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서 호국 서군당으로 대장으로 마지막 임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내가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경계해야 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시대에 가장 추한 사람은 자기가 설 자리에 서지 않고 남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팔아먹는 두 마음을 가진 조금 좌파 세력들이 이 시대에 가장 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강화문 추운 한겨울 무더운 한여름에서 강화문 애국지차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눈물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불효의 마지막 충신인 혹은 정몽주 같은 충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답니다. 정몽주는 조선의 건국을 반대한 정몽주는 태조 이성계의 아들 이박원이한테 보낸 자객한테 1392년 음력 4월 4일 선주교의 피살을 당하면서 죽으면서 이 말을 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이 몸이 죽고 100번 다서 죽어 한 번도 아니라도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나더라도 나는 고려의 마지막 공양왕을 섬기지만은 태조 이성계를 모실 수 없다고 이 말을 이 박원한테 꼭 전하라고 피를 통하면서 선주교에 죽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 정몽주는 부인을 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도 태조 이성계를 섬기면 부귀영화를 놀리신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라의 왕한테 충신한데 자기 부귀영화를 해서 다른 왕을 섬기는 것은 이거는 변절자요 배신자라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는 저 은청 스님과 같아. 웅수 스님 지금 계급이 뭔지 아십니까? 성군 대장입니다. 별 4개입니다. 이 자리는 별 4개자가 후보이 되십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20년 동안 저한테 호국심을 가르쳐 주시던 우리 박이도 회장님, 육군 참모총장 별 4개. 여러분 정말로 정토사 신분을 보겠습니다. 이런 분은 배우려면 저희들은요 한 달을 연애 신지를 못합니다. 예. 그런데 또 한 사람인데 선국대장인 응전스님이 대장이면 그 자체가 별 얘기입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는 이 공군 대령 출신인데 며칠 전에 큰 스님 하다가 성군 대장 한 분도
말을 없습니다. 스님 빼버립니다. 아, 대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사 계시는 우리 스님들은 앞으로 응천 스님을 부리면 안 됩니다. 호가 지천입니다. 지광입니다. 호가 지광이고 응천은 불명입니다. 앞으로 지광 응천 스님 불러야 됩니다. 그리고 용돈 좀 팔라주에는 간단합니다. 대장님, 14개라니까 돈 안 주면 되지. 뭐 정초에 세뱃돈 많이 달라면 대장님이라면. 그리고 이 정초사 신당 회장이 누구면 손들어 보십시오. 응천 스님 그 옛날에 소장 안경 그대로입니다. 대장이면 안경 정도로 바뀌어줘야죠. 금태 안경으로 바뀌고 오늘 보니까 복복은 있고 오조 가사로 세고 시계는 이태원에 사는 3만 원짜리 시계 저거 사면 안 됩니다. 아, 낙공원에 나도 그래 100만 원짜리 시계를 자기도 스님 대장인데 시계도 갈아주고 또 안경도 갈아고요. 압박이 지갑에 보니까 돈은 8만 원 있습니다. 회장이 봉출이 10만이 되면 100만 원 정도 회장이 뭐세요? 안경 갈아주고 시계 갈고 항상 지갑에 100만 원 능력해야 대장입니다. 예. 오늘 너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천 선을 통해서 나라가 바로설 때 했습니다. 정말로 이 정토사 신도들은 복이 많습니다. 이 응통선 이 좋은 스님을 저도 스님이지만은 이 스님들은 정신병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응천 스님 좀 못합니다. 충 보면은 원색이지만은 뜯어보면 잘생깁니다. 응천 스님은 가만히 보면은 눈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코가 둘째요. 예. 저희 스님은 직지사의 용건 스님입니다. 이 스님한테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이 야 이놈 너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 세수하고 저녁에 세수하고 낮에 세수하라. 아 스님 부모님 무슨 그런 부모님입니까? 세수하면은 알지. 그때는 몰라 지금 안 돼. 세수할 때마다 어디 있습니다. 머리를 씻을 때마다 머리를 깎았으니 나는 중이다. 이 길거리에 다니는 많은 스님이 머리를 깎고 안 다니는 스님이 그게 땡초입니다. 예, 그래도 저 스님은 머리를 깎았습니다. 세수할 때마다 나는 중이다. 중국집 앞으로 갔다가 냄새 땅으로 중국집 짜장면 개 먹고 싶던데 나는 큰 스님이 안 돼도 좋으니까 짜장면 한번 먹고 죽었습니다. 가다가 머리를 맞추니까 나는 중이니까 짜장면 먹으면 안 되지. 전에 공연상 하나 끼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런 말 교장면서 아 교장 선생님 생도들 지금 며칠 보낼 때 좀 자유를 주십시오. 그 안 된대. 생도들이 생도복을 입고 밖에 나갈 때 이 생도복 땀으로 나쁜 짓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스님은 밖에 나올 때 이 복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깎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서 박수를 받고